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중일 전쟁 당시 중화민국 국민당의 국민혁명군 편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참고로 당시 국민당군은 여러 군벌 및 지역 군대들의 통합체에 가까웠기 때문에 편제 또한 다양하고 일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편제가 당시 국민당군의 모든 편제를 대표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국민당군의 편제 단위부터 살펴봅시다. 명령체계의 최상위에는 장세스가 주석으로 있는 국민정부 군사위원회가 있으며 그 아래로 여러 개의 군구를 두었습니다. 군구는 지리적으로 구분된 군사작전 구역을 의미하며 오늘날의 전구와 유사합니다. 예로 1938년에서 1940년 사이 존재하던 군구들의 영역은 화면과 같습니다. 용어가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현대에 쓰이는 군구 혹은 군관구와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공교롭게도 단어가 같아서 골 때리네요. 그 아래로는 저희에게 익숙한 편제 단위들의 연속입니다. 여기서 특히 군단과 구는 국내에서 쓰이는 의미와 정반대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헷갈리니까 이후로 편제 단위 용어들은 한국식 표현으로 통일하여 쓰겠습니다. 참고로 중일전쟁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로군이라는 편제 단위도 존재하였는데 이후 폐기되고 군 혹은 집단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유명한 예로는 국공합작의 일환으로 국민당군 휘하에 편입된 중국 공산당의 제8로군이 있으며 이후 공식적으로는 제18집단군으로 명명됩니다. 또한 집단군보다 더 큰 규모인 병단이라는 편제 단위도 존재했는데요. 상설 편제는 아니고 우한 전투 때와 같이 일시적으로 집결한 거대한 병력을 분할 관리하기 위한 편제 단위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편제의 꼭 기본적인 제병협동부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사단 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당군에는 크게 보자면 보병사단과 기병사단, 그리고 단 하나뿐인 기갑사단이 존재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사단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보병사단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 기갑사단에 대해서도 짧게 다뤄보도록 하죠. 전쟁 초기의 보병사단들은 사각편제를 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두 개의 보병여단 아래 다시 두 개의 보병연대가 속하여 사단 하나에 총 4개의 보병연대가 딸린 구조였죠. 각 보병연대는 3개의 보병대대, 1개의 통신중대, 그리고 1개의 박격포중대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주로 75mm 3프로 무장한 포병연대와 기타 지원대들이 갖춰졌습니다. 여기까지 보기엔 의외로 건실한 편제로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사단 직할 지원대들이 좀 비실한 것을 빼면 무려 4개 보병연대에 포병도 연대급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진실의 방으로. 우선 사단 총원이 대략 9,000명에서 10,000명 수준으로 사각 편제치곤 생각보다 적습니다. 장비 및 물자 부족으로 인해 예하제대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인데 동일하게 사각 편제를 운용한 전적이 있던 미군의 경우 사단 총원이 2만 명을 상회했던 것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죠. 또한 극심한 화폭 부족으로 인해 포병연대가 아닌 포병대대 단 하나만 있거나 심지어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나마 독일식 훈련과 장비를 지급받은 사단들은 사정이 좀 더 나았으나 이들도 지휘부의 부적절한 운용으로 빠르게 소모되어 갈 운명은 다르지 않았죠. 전쟁이 지속되자 인명, 장비할 것 없이 극심한 손실을 입은 국민당군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각편제 대신에 좀 더 경량화된 삼각편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현재 화면의 편제는 1942년 당시의 보병사단 편제입니다. 보병연대는 3개로 줄었고 충격적이게도 포병제대는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대공, 대전차 전력이 전무한 건 이미 예산 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알보병사단으로 봐도 될 수준으로 사단 총원은 대략 6,000명에서 7,000명 수준이었습니다. 호위사에서 중국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성해할 정도로 툭 던져놓는 이 기본 사단 편제가 어찌 보면 고증에 충실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토록 열악한 편제이지만 당시 국민당군에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특히 원래도 부족했던 포병 전력이 더더욱 부족해짐에 따라 결국 사단에 편제했던 포병 전력을 전부 철수시킨 뒤 그보다 상급 부대인 군단 혹은 야전군 단위에서 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기묘하게도 국민당군의 기본 전술 단위는 사단이 아닌 군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당군 유일의 기갑사단이었던 제200사단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제200사단의 편제는 화면과 같았습니다. 전차 연대에는 T-26, BTO, CV-33, AMR-35 등 각국에서 입수한 다양한 장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포병연대에는 3개의 포병대대와 이들을 수송할 차량 수송대대 하나가 속해 있었습니다. 포병연대의 경우 전방포병이란 명칭을 쓴 걸로 봐선 야포를 통한 화력 지원보단 대전차 역할을 주로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지원대가 사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당군 내에선 초호화 편제라고 할 수 있겠군요. 하지만 제200사단의 기갑사단으로서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1938년 치러진 난펑 전투 이후 심각한 손실을 입은 건지 사단에 남은 모든 기갑 전력을 사단으로부터 철수시키고 보다 상급 부대 직할로 놓이게 하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